2022년 6월 15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제94강입니다. 화면을 조정 좀 하고요. 네, 생생경매는 303쪽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보니까 보전 가등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얼굴하고 쫙 다 나와야겠죠. 네,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이건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가등기 후에 보증금 청약했대요. 그러면 이게 사건 개요를 펼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갑이라는 분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보증금 3억 원입니다. 그냥 그 상태 어리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이게 아마 보전 가등기로 보자 이게죠. 보전 가등기. 뭐 담보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가등기도 나중에 청산 절차를 밟아가 본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가등기 설정 이후에 보증금 이게 청약해주면 안 돼요. 근데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가등기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보증금 청약을 한 그런 경우도 왕왕 그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 물건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왔다 하더라. 이래 했을 경우는요, 때려는 봐가지고 가등기 이후에 청약한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 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요 사건 같은 경우는요,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 나중에 이제 본등기 한단 말이죠.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을 소급하기 때문에 이 갑은 뭐다? 의뢰돼 가지고 보증금 3억 원만 반환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전체 5천만 원 청약했으니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3억 5천만 원 청약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와 비슷한 거로 말이죠.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경매 사건에서 보면요.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뭐 똑같이 전세보증금 3억 원이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또 보니까 갑이 나중에 보증금액을 정액을 했는데 얼마? 5천만 원 정액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얼마에 낙찰 받았지? 만약에 한 2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2억에 낙찰 받았다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다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억이단 말이죠. 그럼 얼마만 얼마만 인수하면 된다. 1억만 인수하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은 대항력은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전액이 얼마죠?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3억 5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낙찰자한테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즉 저당권이 설정된 요 당시 기준에서 보증금액 요 3억 원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보면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있는 듯한 임차인이에요. 전입 신고만 덜렁 해놓고 말이지, 법원에다가 뭐 권리신고 뭐 배당 요구 이거 아예 안 해버렸어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 신고만 달랑했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어리라는 사람도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저당권자가 이렇게 나중에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물건 참 그 동네 상당히 잘 아는 동네고, 이 물건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 입찰 들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말이지. 도대체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이거 어떡하지?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게 지금 어떡합니까? 저당권 설정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당권이 2016년도에 저당권 설정됐단 말이죠. 그럼 좋습니다. 2016년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 부동산의 첫 번째 뭡니까? 전세 보증금이죠, 보증금. 보증금액 해가지고,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시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 보게 되면요, 과거의 매매가 전세 가격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또 두 번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저당권자 이 사람이 자기 채권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못 먹는 건 한번 찔러나 보자 이거죠. 우리는 경매 투자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경매 물건 바라보셔야 됩니다. 찔러보기 대신 찌르면 저쪽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찔를까 말까 캐롤송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지 말아요. 그냥 얼굴에 이거 깔아요. 철판깔을 무조건 찔러봐요. 그냥 어떻게 저당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당권자한테 해가지고 여보, 당신도 2016년도에 이 부동산 담보 잡을 적에 말이지 갑이라는 사람 임차인 있었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이 경매 신청했는데 말이지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이거조차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어. 나 이 사람이 무서워서 입찰을 못 들어가겠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봐가 어떡합니까? 어쨌든 자기네 채권 해소를 빨리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일종의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 어리 입장에서도 뭐 순수하게 협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깝깝한 채권자들은 말이죠.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못 가르쳐준대. 그거는 참, 제가 만약에 그 저당권자의 그 회사 사장이라면요, 그 담당 직원 잘라버립니다. 예.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둘러치고 매치고 해서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한번 해보신 이후에 나름대로 입찰 참여를 해보시는데, 봐가지고, 이거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허당이야. 그러면, 우와, 봐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으면은, 돈 번 거죠. 법원 경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사가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오늘과 같이 말이, 비 오는 날에 말이, 추슬추슬 비가 오는 날은, 소주에다가, 파전하고 한 잔 먹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몰라요. 뭐.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희 방송국 앞에, 그래, 방송국입니다. 허접하지만, 방송국 앞에 딱 계실지도 모른다. 뭐, 한치 앞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는 거야, 봐가지고. 좌충우돌 해야지. 어느 세월에 막 다 따지냐, 이거지. 이거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약간 좀 옆으로 빠집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는요, 여성분들이 잘하세요. 남자들은요, 조금 아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 따져요. 이것저것 다 따진다? 따지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예. 여자분들을 봐가지고 감으로 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감으로 들어간다가 그냥 막 무대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 맛을 봤어. 근데 남자들 돈 맛을 못 봤어. 못 보니까 맨날 따지는 거야. 우리 저기 남자분들은 저기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찔러보자. 저당권자다 전화해보고 또 뭐 현장 가가지고 나름대로 임차인 갑이 사람도 만나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임차인 갑이라는 사람 징징거리면, 야, 이 사람은 내가 이 물건 낙찰받게 되면은 내가 말이지 당신 보증금액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말이지, 내가 당연히 당신 만나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말이죠, 완전히 뭐 새님처럼 말이죠, 경매 정보 요금을 가지고 깔짝깔짝 해가지고 그 권리 분석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신다고요? 아이고, 꿈 깨세요. 낙찰받기 힘들어요. 발바닥에 말이지 그냥 불이 막 붙을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자, 오늘 경매 라방 일시입니다. 우리 2022년 6월 15일이죠. 수요일로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관련해 사건 내역입니다. 사건 내역인데 보면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을 가등기가 본등기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됐잖아요. 갑이 3억이고 을이 가등기, 이제 갑이 5천만 원 정액. 이 사건 이렇게 됐어요. 을이 본등기 한단 말이죠. 본등기 하면 가등기 후에 정액한 보증금 5천만 원은 을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에 당연히 대항 못하지요. 만약에 대항한다 그러면 이 가등기 설정에, 이런 가등기는 뭐 특히 이제 순위 보존적인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순위 보존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가등기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갑이라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정액하였다. 그런데 이 5천만 원 정액한 것까지도 가등기권자한테 부담을 지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뭡니까?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등기 누가 설정하겠습니까? 설정 안 하거든요. 따라서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 갑은 가등기 전에 보증금 3억 원만 가등기권자에게 반환 조성할 수도,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86다 757 판결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건 비교적 소프트한 겁니다. 그죠? 부드러운 거야. 이런 거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없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말이죠. 이번은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인지 보존인지를 알 수 없을 때 집행법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와요. 집행법원에서는요, 선순위에 가등기 있다. 근데 원래 선순위에 그 가등기가 있을 경우는 뭐 담보 가등기면 야, 채권계산서 제출해라. 보존 가등기면 저 보존 가등기인데요 라고 법원에다 신고해라 라고 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한테 최고를 한단 말이죠. 최고를 하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미동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이게 보시면은 선순위 가등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순위 가등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몰라 하지 마요.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경매 물건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는 말이죠. 선순위에 이렇듯 가등기가 딱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야, 당신
담보요, 보전이요. 근데 이 사람이 눈 꾹 감고 미동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거 이 보전 가등기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단 말이죠. 근데 담보 가등기인데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배당 못 받아요. 나 있잖아, 나 이 집주인한테 10억 꿔줬어. 그래, 그건 네 사정이지. 근데 법원에다가 그것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 제출했어? 안 했어. 그럼 가. 그럼 이 사람 채권 계산 제출 안 하면요, 배당 못 받아요. 배당도 못 받고 또 이 담보 가등기는 가담법 15조인가요? 담보 가등기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하는데 15조인가요? 14조인가요? 법정은 자세하게 기억 못 합니다. 예.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봐가지고 가등기 담보 같은 거 관한 법률 규정에 보면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거 따라 죽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가등기는 뭐 담보가 아닌 보존 가등기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법원에서는 집행법원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이 물건에 담보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 만약에 보존 가등기로서 뭡니까 본등기 한번 하면은 낙찰자는 이 소유권을 때로는 상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성에 표시를 해놓고 그냥 놔둬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 물건에 대해 놔둔다는 것은 선순위 가등기 있는 상태에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상에 고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 진행시켜 버립니다. 경매 진행시키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고 말고는 경매인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지. 법원에서 한마디 법원에서 그렇게 표시하는 것은 면피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지를 해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판단해가지고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시게 되니까 선순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을 경우죠, 그죠? 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담보 또는 보존 가등기임을 신고하게끔 최고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법원의 조사도 몰라요. 등기 형식만 가지고도 이게 담보인지 보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원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가등기권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한다더라? 매각 물건 명세상의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재예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있음을 기재한 후에 경매 절차를 그냥 진행시킨대요. 이것도 대법원 결정입니다. 2003마 1438호 결정이에요. 기재한 후에 경매 절차를 진행시킨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 정도 보시면서 매각 물건 명세서의 표시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인수하는 가등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갑구 순위번호 소유권 6번 소유권인지 청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권리 신고가 없고 이 사람이 미동도 안 하는 거야. 봐가지고 돌부처 팍 앉아있어. 그럼 아까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가 담보 가등기인데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 제출 안 했다 그러면 얘는 배당도 못 받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아마 99% 자기 어떤 순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어떤 순위 보전을 하기 위한 가등기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이런 건 법원에서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비교적 신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이런 것도 믿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만약에 나왔잖아요. 그죠? 위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된다 이거죠.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에 가지고 광주 사건인데요. 광주 사건 경매 정보지에서 잠깐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2020 타경이고요. 2020 타경에 61,497. 479입니다. 479. 61,479의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이 물건 낙찰됐습니다. 낙찰됐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문모씨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문모씨라는 분이 이 날짜 또 2명이 응찰하셨네요. 2명이 응찰하셨는데 일단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냐면 소유권 해서 가등기 되어 있죠. 그죠? 가등기. 김모실의 인수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또, 땡땡땡이니까 아마 법인 같아요. 법인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야, 가압류가 7,300인데,
왜 강제징명은 3억 2,100만 원이야?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가압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등기 내용을 보게 되면 청구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럼 이게 강제경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전 단계로 이 사람들이 채무자, 뭐 이분이겠죠. 그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 판결문상에 보면은, 여봐, 소유자, 채무자 김땡땡 씨는 말이지, 서땡땡한테 3억 2,147만 3,322원을 줘라. 라는 이행 판결문을 이 사람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강제경매 신청하는 거야. 예.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것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소멸 기준 걸리고 죽고 다 죽어버린다. 그죠? 죽는데, 밑에 보시니까 갚고, 여기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내용. 이게 사실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증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고, 요것도 조금 이따,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시죠. 잠깐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료상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을 요걸 제가 사실 캡처를 떠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 그렇게 봅니다. 선순위에 이렇듯이 가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가등기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존 가등기다. 이게 진짜 보존 가등기다 그러면 누가 입찰 당하면 안 되지요. 오늘 아니면 또 모레죠, 그죠? 6월 17일 날 해가지고, 선순위 가등기 있는 물건 낙찰받았다가요, 가등기가 본등기 합니다. 가등기가 본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순위에 가등기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제3자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존 가등기와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와 아는 사이라면 들어가 낙찰 받을 수 있겠죠. 받고 나 자기네들 보존 가등기에서 자기네들 말수시키면 끝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보존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게 혹시 모르니까 가등기 설정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누가 또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아들내미 명의로 딱 집을 아들 명의로 이제 집을 소유권 이전해줬어요. 근데 아들 이 자식 말이지 말도 안 되고 맨날 술만 퍼먹고 앉아서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되니까 말이지. 아버지가 말이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가등기를 하는 거죠. 가등기라는 상태에 아이고 이 아들이 사고를 쳐버렸네 해가지고 사고를 쳤다더라니까 또 제3 또 뭐 사고 치니까 아들이 채권자가 이 물건에 대해 아들 명의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한단 말이에요. 강제경매 신청한다고 가등기가 딱 하니 버티고 앉아있다 하더라. 이게 또 나아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법원에다가요 이 사람들은 저요 보존 가등기 그 랑요 이렇게 막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뭐다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잭소리 못해요. 못 들어와요. 뭐가 보존 가등기인데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그죠? 그럼 내어라, 유찰된 상태에서 우리 편에서 슬프시 들어가서 낙찰받고 이걸 죽여버린다면. 그럼 예를 들어 강제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청구 채권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 한 돈 1,000만 원에 낙찰받아가 말이지. 야, 너 1,000만 원 먹고 떨어져 버려라. 응? 그래서 이거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편에서 낙찰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편이 아니고 다른 편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되면 자꾸 우리 편, 저 편 아니고 이상한 어감이 생기네요. 어쨌든, 우리 측에서 낙찰받으면 죽여버리면 되고, 우리 편이 낙찰 안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 살려가지고 가등기를 본등기 팍 해가지고 그냥 그 낙찰자 그냥, 확! 그냥, 이럴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일단 이 사건 하나 있고, 이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말소, 되지 않는 가등기가 존재함.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죠. 갑구 3번 권리자 권땡땡 나오시면 평택 지원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거 낙찰 받으신 분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지상에 농가주택인데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에요. 아마 등기가 안 돼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땅만 경매가 넘어왔어. 땅만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 땅에 보니까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가등기. 그 봐가지고 이제 여기 이 권모 씨라는 분은요 아마도 법원에서 이런 문구를 표시를 했다는 것은 권모 씨 이분은 법원에다가 나름대로 자기 권리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존 가등기요 선순위 깨불지 말을 해야겠죠.
까불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보고, 이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 법원에서 조사도 인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나서 그 뒤에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하였는데, 그럼 이게 소멸하는데 인수가 되는데, 요건 이제 경매 정보를 펼쳐서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 타경이라서 이게, 이 경매 정보상에서 이게 걸려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2005 타경인데요. 와, 밑에 딱 하나 있네. 아이고, 2005 타경에, 2194. 경기도 평택시에 나와 있네요. 다행히 나오네요. 경기도 평택시에 오성면 중리에 소재하는 용도가 대지랍니다. 대지인데요. 땅은 꽤 넓다, 그죠? 392평이니까. 제외해가지고요. 18.15평이니까 요 지상에 건물 있잖아요, 건물, 그죠? 건물이 경매 대상이 아니에요. 빨래 줄여보니까 빨래도 막 널려있는 걸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땅값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금액이 보니까 얼마? 1억 7,100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것이죠. 1억 7,100만 원, 그죠? 1억 7,100만 원을 평가하였는데, 이게 뭐 몇 번 유찰되었어요. 몇 번 유찰돼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억 7,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말이지, 7차 기일인가요? 이때 가가지고, 2명이 엉찰했는데, 2명인데, 이분도 그렇고 또 2등으로 떨어진 사람도 그렇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한다, 이거. 물론 그렇죠. 2등으로 입찰하신 분이 우리 편일지도 몰라.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보수도 또 짜고 치면 말이지. 완전히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홍모 씨라는 분이 4,500만 원 선에서, 26%, 25% 퇴지만 보면 상당히 저렴하고 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201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4,500만 원 같으면요, 돈이 꽤 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게요, 이런 물건 참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토지만 경매가 넘어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상에 이렇듯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넘어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했을 적에 또 지상에 이렇듯이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 가등기 끝나고 나서 이제 법정지상권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법정지상권 강의가 제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근데 이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경매 물건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낙찰받으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 편의상 소유자를 A, 토지 소유자 A, 건물도 이제 A가 등기는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A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자주적으로 자기가 지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는데, 토지가 경매 넘어오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니까 선순위 지상권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게 해결된다 손치더라. 이게 산 넘고 물건을 진짜 막 바다 건넙니다. 예. 그러다 보니 또 산이 있는 거야. 선순위 지상권에 대해서 일단 해결해야 되고, 또 만약에 해결됐다. 해결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해결되었다 치자. 두 번째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죠. 법정지상권이라는 또 문제가 또 대두돼 탁 나타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시 지우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편의상 이제 A가 있고 여기 A가 있단 말이죠. 이제 토지가 경매가 넘어서 이제 토지만 매각이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여전히 지상 건물은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경매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지상 건물을 했잖아요. 건물을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뭐는 봐가지고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료를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체하게 되면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말소 통보를 하고 나서 말소 통보하게 되면 A는 지가 지손으로 건물 부셔야 되거든요. 근데 A가 지가 지손으로 건물을 안 부셔버리네.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갑은 A를 상대로, 요건 이제 법정지상권 강의할 때 엄청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대해서 들어보시고, 내 걸로 만들고 안 만들고는 각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능력 하에 딸려있다 이거죠. 그죠? 복잡한 거 싫어. 그러신 분들이 이게, 백날 떠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차했다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건물, 법정상고 성립이 안 된다 해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건물 철거 요청도 하면서 또 불법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런 게 또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갑이 변호사는 건물을 경매를 붙였다. 이랬을 적에 봐가지고 봐가지고 또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또 봐가지고 법정상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풍 다가 받는 거예요. 26%에 받아버렸어. 아싸.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낙찰 받는 게 절대 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이게 뭔가 끌찍지근한 게 하나 있죠. 가등기 해가 있잖아요. 권땡땡시 가등기 이제 인수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내용을 보면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 존재하면 이게 매각 물건 명세상에 나와 있다는 거죠. 권모시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가압류권자 서 땡땡이 강제임을 신청하고 그 뒤에 강제임이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가등기는 일단 봐가지고 말소가 안 되고 인수가 된다더라. 그럼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봐가지고 여기 보세요. 참 이게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요. 사람들이 겁들이 없어.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까? 용감하면 무식한 겁니까? 이게 일단은 보니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가 존재한다요. 그럼 여기서 일단 어머야 그러죠. 어머야. 야 이거 뭐야? 근데 또 밑에 비권안을 보니까 제시의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니래. 제시회라는 것은 지상 건물이잖아요. 건물, 이거 매각 대상이 아니랍니다. 가등권자 건모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6 가합 12,504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가등기는 본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앞으로 본등기 칠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상에 아주 친절하게 표시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봐가지고. 그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경우 뭐다? 우리 편이면 그냥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등기부 등본 보니까 본등기대가 말이지 가등권자 앞으로 쏙 소유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 편이 낙찰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모하냐 이거지. 대한민국에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중리 345번지 이 부동산만이 경매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매 물건 많아요, 봐가지고, 경매 물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면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본등기 이행 관련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지고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나와 있고요. 평택 05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집행법원이, 요건 보전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착각한 경우는요. 요거는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침 또 이제 지금 8시 30분이네요. 그건 제가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94강의 일부 방송이고요. 조금 이따가 94강 2부 방송으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